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배당 확대 등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경쟁을 벌여온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분양시장에서 성수기로 불리는데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시스템이 멈추는 데다 4월 총선 등 여파에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10년간 해외 사업을 통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발전은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막상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과 함께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금융주나 이 지주사 사이에서 이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아쉬움이 크게 남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다음 테마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월요일에도 함께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 내용이 짧아서 아쉽다, 시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들이 좀 나왔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그 정책 관련해서 이제 좀 나온 다음에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하락폭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예견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 크게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나 S&P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고 하지만 뭐 미국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미국장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줬고 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엔비디아나 아마존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대형주들은 좀 약세였지만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 하락이 좀 나오면서 좀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엔비디아가 끝까지 좀 올라와 주는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지난주에 좀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뭐 장중에 이제 시총 2조 달러까지도 좀 돌파한 후에는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나 이 대형주들이 이 기술주 이런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 장세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FOMC 회의록에서 이제 나왔듯이 이 연준의 인사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5월도 힘들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그때서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법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는 일단 밸류업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 반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공개 후에 수급의 이제 변화 여부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고,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도 어떤지 좀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이 밸류업 정책 피크로 보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관련 종목 자체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업종별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자금의 한 50% 이상 정도의 이제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동차나 또 밸류업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계속해서 좀 나올지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 차이가 이제 굉장히 지난주에 컸어요. 그런 만큼 이제 특히나 이제 대형주의 변동성에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뭐 한 2,600선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질지는 사실 이제 선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주봉을 지금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좀 깨지면서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선물로에서는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좀 주진 않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관찰하시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의 지수 자체도 봐야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역시나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해주신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매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똑같다는 거를 오늘도 어김없이 좀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장은 항상 똑같이 흘러간다. 네, 그렇다면 기대되는 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한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링과 관련한 종목도 나와 있죠. 인터플렉스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2%대 시세가 보여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전력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죠.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으로 오늘 또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실적 호조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한 종목입니다.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6% 급증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2.6% 증가를 보였다라는 공시를 내놓게 되면서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의 대표 또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가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 행보 역시나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에 힘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살펴볼 텐데 22%대라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최근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고체 전해질 개발 관련해서 사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죠.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심을 강하게 끌었었던 이 삼성전자의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 드디어 마침내 외부의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인터플렉스가 이 연내 출시 예정인 이 갤럭시 링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막판에는 좀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한국전력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전력부터 차례대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 한국전력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에 계속해서 좀 시달리다가 이제 아마도 이제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끌어올라오는 흐름인데 지난 23일 장 마감 후에 그래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한 22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뭐 한 1조 원 후반대 나오고 또 순이익이 1조 원 초반대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한전의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늘 좀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내줬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랑 그다음에 또 이제 연료비 안정화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뭐 전기요금이 인상된 거는 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에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국제 에너지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고 또 24년 상반기까지 이 전력 조달 단가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신규 원전 가동도 이제 발전이 개선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이제 흐름을 기대감에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이제 주주가치 제고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호재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온 게 이제 언제적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뭐 최저점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쭉 올라와주는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 더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눌림목 한 번이 좀 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좀 흔든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일단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PBR 정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한몫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가질 수 있지만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굉장히 반가운 주가 상승 소식이었는데요. 신규 매수는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올라주고 있는데 이 방산 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주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워낙에 이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되는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4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전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예상 컨센서스를 한 17% 정도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역시나 이 폴란드발 수주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인데 이 폴란드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천모 MLRS 이거에 대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와 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줬는데 이 폴란드에 이제 계속해서 좀 이 수주가 좀 납품이 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K9 자주포라든지 또는 이제 천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 수량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캐파도 더욱더 확장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방산주는 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산주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주면서 이제 장대 양봉도 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시나 오늘 특징주로 이제 보기는 했는데 오늘 7%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한 16만 원 선 정도까지는 좀 내려온 다음부터는 이제 추격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분석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우연치 않게 다 한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 주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저는 항상 올해는 반도체다. 누가 2차 전지가 됐건 AI가 됐던 로봇이 됐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이제 연속적인 추가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투자도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좀 끼친 걸로 보여지고 한미반도체 이제는 이제 고대역 이 생산에 이제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이제 열 압착 본딩 장비 요거를 이제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하이닉스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수혜를 좀 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객사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그런 이런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좀 필수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일단은 급등이 좀 한번 나와줬어요. 장대양봉에 이제 2월 8일 날 장대양봉에 나온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눌림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가졌고 매물대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해도 괜찮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님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강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네. 네. 가장 어려운 이름의 종목을 하나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제가 항상 말했던 거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이 부분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장비주 위주로 좀 순환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좋은 경우인 거죠. 제가 항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액체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대체한 것으로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화재 위험성은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성형 2차 전지로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롯데에너지워티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서 오늘 좋은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황학 리튬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인 이제 리튬 황고체의 배터리를 이제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 준비도 차곡차곡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순환도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오늘 이제 많이 급등이 좀 나와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종목으로 꼽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도 한 차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정도에는 다시 한 차례 좀 눌림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단 형식으로 나오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면 더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제 눌림목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은 빠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지고 가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조금은 좀 빠진 후에 다시 한 차례 좀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규 접근을 희망하신 분들이라면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자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 말고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늘 비슷한 강의 내용을 들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 시장에서의 절대 법칙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죠. 오늘 강의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의 내용도 항상 시장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하고 또 써먹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항상 똑같다라는 말을 제가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매주 제가 이제 월요일도 나오게 됐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제가 항상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항상 시장의 흐름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면 우리가 그 시장을 예측을 한다거나 예상을 한다거나 또는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 반응 또 아니면 뭐 대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항상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분들이 뭐 기법 강의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선물 옵션.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패가 망신한다. 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선물 옵션을 하면은 뭐 쪽박 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이제 뛰어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을 하다가 선물을 하게 되고 또 선물을 하다가 옵션을 하게 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 옵션 가격을 먼저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현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가격을 좋은 흐름을 잡아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게.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고 오늘 강의 좀 한번 들어가는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시가 고가는 이제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가 고가의 절호의 찬스라는 게 뭐냐면 시가는 아침 9시 장 시작 땡 하자마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시가죠. 시초가라고도 하고 이제 시가라고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시가 고가의 경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리는 오늘과 같이. 오늘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처음서부터 내리 꽂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가 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빠지는 게 왜 절호의 찬스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속 게임이라고도 하죠. 콜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풋 옵션이 내려가는 흐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뭐 이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시가 고가의 형태 상황에서는 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빠지니까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고 내가 선물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물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옵션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풋 매수 또는 콜 매도를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가 고가라는 흐름 또는 시가 저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떨어지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 고가에서 떨어진다. 즉 시장은 바로 반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 시가 고가 형국을 이제 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일 종가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에 367 콜옵션에 2.62가 이제 나와 있고 반대로 이제 350의 풋옵션은 2.29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가는 아직 안 떴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가격이 뭐가 있죠? 바로 2.50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2는 콜옵션의 2.62는 2.50보다 위에 있고 풋옵션의 2.29는 2.50보다 아래에 있네. 이거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이 어떻고 뭐 이제 각 전문가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레포트라든지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예상을 할 텐데 예상을 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콜옵션의 2.62가 만약에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2.50을 붕괴한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디다? 바로 하락장이다. 네, 이렇게 간단해요. 오늘 시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단 가격 하나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콜옵션이 2.5를 깬다? 그러면 풋옵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내려간다. 라는 게 오늘 결과물로 그냥 바로 나왔죠. 그죠? 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2.67이고 풋옵션의 시가는 2.24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콜옵션의 시가가 2.67이 시가이자 고가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가 고가의 형태를 좀 띠는 흐름인데 근데 이제 현재가를 잘 보세요. 2.62가 나오면서 시가를 바로 깨고 내려갔죠. 시가 고가인 2.67을 붕괴하고 콜옵션이 빠져요. 그럼 오늘 시장은 어디다? 바로 하락장이다. 자, 그러면 아니 시가 부근에서는 어떤 주식이든 어떤 선물이든 어떤 상품이든 간에 다 흔드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녀석도 흔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흐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가가 이제 시가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신호예요. 그러면서 풋옵션은 지금 2.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콜옵션이 시가 고가 형태를 띠면서 시가를 깨져요. 여기서 이제 바로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이제 한 3점 나면 원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가격. 콜옵션이 2.50을 깨는지 안 깨는지. 콜옵션이 만약에 2.50을 깬다. 그러면 풋옵션이 더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콜옵션의 현재가가 2.43으로 2.50을 깨고 내려갔죠. 그죠?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풋옵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치 않게도 풋옵션이 2.50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뭐예요? 아, 오늘 시장 폭락 나온다. 완전히 내려간다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뭐 미국장을 본다던가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던가 뭔가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시세가 나는 옵션은 반드시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시세가 나는 옵션, 콜 옵션이 시가와 2.50을 깨니까 풋 옵션이 올라간다. 이건 당연하죠. 이 풋 옵션이 드디어 2.50을 치고 올라오면서 돌파를 하면서 상대 고점인 2.67에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첫 번째로 이익 담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풋매수를 했던 선물 매도를 했던 이 부분에서는 이익 담보를 한 차례 해주고 그 다음 흐름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았어도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본다면, 자, 2.67을 상대 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풋옵션이 2.67을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2.67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 행사가인 3.43까지도 올라갔어요. 또 상대 고점에 정확하게 도달했죠.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면 돼요? 이익 담보를 하거나 또는 이 풋옵션이 3.34를 깨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은 앞으로도 더 빠질 것이다. 3.43을 안 깨지면 더 빠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주식을 사든 선물을 사든 뭐 옵션을 사든 뭐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어디까지 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2.67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 목표가를 상향할 수가 있죠. 상향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3.43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럼 그 3.43에 도달했으니까 또 어디까지 목표를 예상할 것이냐? 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바로 풋옵션 3.43이 그 다음 행사가인 4.0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에 정확하게 왔죠. 그죠? 다음 행사가 4.0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그 다음 목표를 잡으려면 5.36까지 보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4.0을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단처럼 하나씩 올라가죠. 2.67 상대 고점에 첫 번째 도달하고 그 다음에 3.43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4.0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5.36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디테일하게 제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풋옵션이 이렇게 해서 쭉쭉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편 콜옵션은 상대 저점을 깨고서는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옵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곡차곡 계단 형식으로 움직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근데 이 예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도 얘기했었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제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매매는 주입이 아닙니다. 매매는 주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이런 법칙이라든지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걸 다 계속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다른 뭐 전문가들이 그렇지 뭐 이제 기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외워도 안 돼요, 사실. 예전에야 뭐 사회나 뭐 과학 뭐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공부를 할 때 이제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아, 2.50을 콜옵션이 깨면 움직이는구나. 시가를 깨면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검증이라는 거예요. 아, 저 김호주 전문가 저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되나?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사람은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하면은 다음날 시장이 열렸을 때 이거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 진짜 이렇게 되네? 오, 진짜 이렇게 되네? 오, 진짜 이렇게 되네? 딱 3번만 검증하면은 아, 매일같이 똑같은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이제 알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주말에도 저는 이 시장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매매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장만 열리면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법칙만 내가 절대적으로 지킨다면 절대적으로 지킨다면 나는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돈을 벌 수 있으면 주말이고 뭐 나발이고 휴일이고 뭐거나 다 그냥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와 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상대 고점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 내려가는 종목은 상대 저점을 계속해서 밟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내려가면 쭉 내려가는 이렇게 시장은 매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제가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선물 지수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더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2월 19일 월요일 날 고점이 361인데 제가 이 수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추가적으로 4%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정확하게 보면은 저점에서 이제 352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포인트 마디가 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 차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때도 가격을 보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호주 강사님께서는 언제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지수가 상승을 보이든 하락을 보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종목 관련한 견해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2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도 많이 달랐고 시장 자체가 대응 굉장히 어려웠는데 2월 달 일타 주식의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상승률이 무려 84%를 넘어서고 있고요. 2월 14일에 공략했었던 파이nem텍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좀 급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또 이제 파이nem텍 요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벌써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급등하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이 덕산테코피아는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OLED 관련된 상품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 업황이 점점 이제 계속해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는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급등하기 전에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다만 아쉬웠던 게 이제 2월 21일 이제 이 지난주 수요일인데 이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20일 이평선도 더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여기에서 양봉이 한 3-4번은 더 나와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오면서 이제 84%의 이제 성장이 좀 나왔어요. 84%의 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덕산 테코피아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좀 가주시고 파이nem텍은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한번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도 보유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이익 담보를 해놓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남은 물량만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애플 관련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그 수혜주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11% 이상의 이런 수익을 좀 봐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한 차례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심입니다. 즉 거래량만 좀 실려주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최고점이 이제 한 11,000원도 충분히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에 앞서서 이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대를 움직임을 가지고 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이 수급 상황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종목 관련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일타 주식은 윤성 FNC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들 그리고 타이밍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주인데 2차 전지 장비에서 이제 제일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 종목을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장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이제 필요한 분체 또는 이제 뭐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그 믹싱 장비, 그 시스템을 판매하고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흐름을 가지는 회사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대형 계약을 잇따라서 좀 수주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그 믹싱 장비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성 FNC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대웅 바이오에서 130억 규모의 이제 미생물 전용 바이오 신공장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했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랑 이제 이 믹싱 설비를 이제 공급하고 또 설치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 지난해 1월에는 이제 SK 온포드 합작 기업 이 블루오벌 SK랑 또 이 대규모 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9월에는 이제 유럽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랑 이제 또 그런 또 대규모의 계약을 좀 맺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흘러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대형 계약도 많이 따내고 또 그리고 기술력 또한 굉장히 좋은 이 그런 회사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갔나 이제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외 할 것 없이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좋은 이 수주권들을 따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이 믹싱 공정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 그런 효율을 좀 낼 수 있다라고 하죠. 기존 배치 타임 믹서보다 공간 효율을 4배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기술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계속해서 좀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업황이 많이 나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1분기 정도는 좀 지나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주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이제 굉장히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거 딱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최고점이 26만 8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10만 원을 깨지고서는 9만 8천 원까지도 좀 내려가 있다. 이런 흐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점에서 살짝 올라온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한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최고점에서 계속 내려왔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왔고 뭔가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대형 계약 수주를 좀 맺고 있고 또 이런 우월한 이제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이제 생산성이 좀 확대가 되면 뭐가 좀 되겠습니까? 바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개선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흐름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충분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순환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나와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지금 이 잠깐 올라갔다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눌림목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면 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목표가는 12만 원 선으로 좀 설정을 좀 했고요. 손절가는 8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이하로만 종가 이하로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도 함께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팀의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시장의 절대 법칙 관련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윤성 FNC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